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37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378일차고요. 오늘 29페이지예요. 놓아버린 29페이지 오른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항복 기제는 매우 간단해. 따로 그 진상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항복 기제는 일상에서 효과를 발휘하며 어떤 신조나 신념 체계와도 무관하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는 어떤 신조도 내려놓는 거고 신념 체계도 내려놓는 거고 신념도 내려놓는 거고 계속 일상에서의 그 진상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 그냥 모든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는 거.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근데 우린 자꾸 생각을 잡는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이기 때문에 잡는 건 쉽죠. 그래서 놓는 거가 잘 안 되는데, 놓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아, 백선년님께서 명상이셨군요. 누구신가 그랬어요. 네. 화면을 켜시니까 이제. 네, 그다 볼게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언가에 현혹당할 위험도 없다.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에 현혹당할 위험도 없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항복 기제는 다음과 같은 격언을 따른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는 어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그다음에 항복 기제는 냉소가와 실용주의자, 광신자, 무신론자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 나이가 얼마든 문화 배경이 어떻든 똑같이 효과가 있다.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 영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놓아버림은 좀 누구에게나 다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항복의 기제는 다음과 같은 격언을 따른다. 항복하는 거. 내가 나를 알아야 항복을 하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면 항복을 못 하지요. 내가 교만한지 모르고 있어. 내가 교만했구나, 항복해야 되는데, 교만한지 모르고 있어. 그럼 내가 항복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그래서 의식 수업을 하는 거는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잖아.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알고, 이게 두려움에서 불안할 때마다 아이한테 화풀이를 했고, 내가 아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사람들을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막 떠나고 있는 거야. 야, 그래, 내가 혼자 있으려고 철저하게 계속 또 그랬었구나. 뭔가, 이제 지금 일어난 일에서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죠. 아, 또 내가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 화나는 포인트가 딱 있는데, 남편한테도 화나는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있는데 딱 그냥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감정을 딱 보고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손녀딸한테 자꾸 감질나게 한단 말이에요. 감질나게. 할비를 좋아하는데 잠깐 갔다 올 것 같으면은 뭘 갖다 놔야 되거나 그러면은 그냥 입구에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안 보면 되는데 그걸 또 보고 또 나와요. 공부하러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보고 나오니까 얘는 또 간다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감질나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보고 그냥 나오면은 있을 것 같으면 있지만 안 그러면은 보면 안 된다. 아예 탁 많이 볼 때 봐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하는데 화가 푹 올라와요, 속에서. 아니, 애를 감질나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나중에 남자친구 사귈 때도 근데 어릴 때 할아버지가 평생 갈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당연히 이제 자기 생활을 또 하게 되면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어릴 때 만났을 때 그 관계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어릴 때 좋아했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자꾸 집착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누구 남자친구 아니더라도 엄마에게 대한 집착과 남자친구와 사람들과의 사회생활할 때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집착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릴 때 우리가 지금 어릴 때 프로그래밍이 된 것을 벗어나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밍이 된 것을 내가 나를 정확히 알아야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한테 프로그래밍을 심어주면 안 되잖아요. 심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심어주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참, 막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생각보다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차분히 얘기해 줄 텐데, 그냥 훅 올라오는 거야.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훅 올라오는데, 그냥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냥 다시 이렇게 눌렀죠. 그랬더니 알아서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쑥 올라오는 감정들도 있고, 내가, 아직 내가 나를 아는 거, 알아가는 거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은 거죠. 항복할 수 있잖아요. 몰라서 항복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항복할 수 있으니까, 놓아버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나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라라고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놓아버림을 하는 것은 똑같은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면서 놓아버리게 되는 거고, 모르면서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놓는 게 낫더라라고 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놓으면 더 구체적으로 더 좋죠. 예, 그래서 효과는 다 적용이 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항복 기제는 각자의 것이므로 각자의 것이란 항복하는 건 각자의 것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 도구를 빼앗을 수 없다. 우리에게서 이 도구를 빼앗을 수 없다. 환멸을 느낄 일도 없다. 어떤 것이 진짜이며 어떤 것이 마음속 프로그램이자 신념 체계에 불과한지는 스스로 알아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력을 덜 하고도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 기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성공할 수 있고 항복을 하면서 하면. 근데 우리는 항복하지 않고 붙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성공할수록 비참할수록 성공한 게 아름답다고 에고의 세상에서 표현을 해놓은 세상이 더 많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뒤바뀌는 거죠. 쥐고 있던 걸 놔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떻다라는 상황을 알면 놓는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놓는 거를 이제 자꾸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그래서 놓게 되면 노력을 덜 해도, 놓으면서 하면은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고, 우리 원하는 거 아니에요? 더 행복해지고. 더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놓으면서 하면 노력을 좀 덜해도. 놓는 거를 더 해야 돼. 놓는 거. 주위 사람들도 달라진 점을 눈치채는데 이 같은 변화는 영구적이다. 보양된 상태를 얻으려고 힘쓰다가 도로 무너질 일은 이제 없다. 대신 묻기만 하면 자동으로 답을 알려주는 스승이 우리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면의 큰 나를 발견한다.
내면에 큰 나를 발견한다. 큰 나가 내면에 있음은 무의식적으로 항상 알고 있었다. 큰 나가 내면에 있음은 무의식적으로 항상 알고 있었다. 큰 나를 발견할 때 역사상의 위대한 현자들이 애써 전하려 한 바를 이해한다. 큰 나를 발견할 때 역사상의 위대한 현자들이 애써 전하려 한 바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처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진리는 자명하며 우리의 큰 나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자명하며 잃을 사람을 내내 마음속에 품은 채로 이 책을 썼다. 쉬워서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익히거나 외울 것은 없다. 읽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읽어 나가다 보면 책 내용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자유의 경험을 얻을 것이다. 자유의 경험을. 자유의 경험을 또 경험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마음에서 무게가 없어짐을 느껴질 것이다. 하는 일 모두가 즐거워질 것이다. 기쁘고 놀라운 일을 삶에서 맞이할 것이다. 만사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만사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의욕의 시선으로 읽어도 상관없다. 매혹적이나 그릇된 길에 빠진 적이 있을 터이니 마음껏 의심하라. 의심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음껏 의심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원래 열정 분출은 삼가는 것이 좋다. 열정 분출은 나중에 맥 빠지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열정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놓아버림으로 해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열정보다는 차분한 관찰이 더 도움이 된다. 열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성공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거, 돈을 원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거,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편한 것들은 어쨌든 의심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뭔가를 막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관찰하는 것이 좋다. 차분하게 내가 나를 관찰하는 거죠. 아니면 세상에서 보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 공부를 영적인 공부를 할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모르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비난을 하는지 비난하는 거는 비난을 나중에 받으러 온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그냥 내 생각이 맞고 네 생각이 틀려라고 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해하려고 야, 저 사람은 이렇고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걸리는 거는 또 놓아버리는 거를 또 계속하고 끊임없이 하는 거죠. 뭐, 놓아버림을. 그래서 차분한 도움이 돼서 관찰한 부분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물론 있다. 대가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있다. 대가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있대. 제가 이거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공짜가 있어, 세상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상하다.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세상에 공짜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세상에 공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유, 잊고 있어서 이제는 경험하는 법도 모르는 자유. 잊고 있어서 경험하는 법도 모르는 자유. 얻어내야 하는 무언가를 지금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항상 우리 것이며 도로 일깨워 재발견할 필요만 있을 것이다. 자유는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다.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경험을 마주하게끔 하는 것에 항복 기제라는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목적이다. 항복 기제를 접근하는 이야기를.
그죠? 항복하는 거. 아울러 이 책에는 우리의 마음이 알고 싶어 할 유용한 정보가 많다. 알고 싶어 할 유용한 정보가 정말 많대요. 재밌겠죠? 항복 과정은 저절로 개시될 것이다. 우리 한 권 다 뛰면서 항복하는 게 저절로 툭툭툭 되면 참 좋겠다. 그쵸?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픔과 괴로움에서 헤어나 행복을 더 크게 느끼고자 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아픔과 괴로움에서 헤어나서 행복을 더 크게 느끼고자 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번 서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책을 읽을 때쯤이면 많이 놓아버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또 뒤에 볼게요. 2번 놓아버림의 기제. 놓아버림이란 놓아버림이란 놓아버림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듯 마음속의 압박을 갑작스레 끝내는 일이다. 무거운 물건을 탁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소한 거는 놓는단 말이에요. 사소한 거는 뭐 책이 있어도 책도 그렇고 뭐 이렇게 탁 놓는 거죠. 근데 놓는데 보이니까 놓는 게 쉬운 거예요. 보이니까 놓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 눈에 보이는 거랑 뜨거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싫어. 내 온도하고 안 맞아. 그럼 막 놓기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놓으라 하니 그렇게 힘든 거예요, 처음에. 보이지 않으니까 놓으라는 거, 뭘 놓으라는 건지. 뭘 놓지? 놓아버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쵸? 근데 내가, 아, 그래. 처음에는 에고가 습관적으로 들고 있던 것이라서요. 습관적인 거예요,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제 자리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놓아버리라. 내 자리를 놓아버렸네. 막 싫은 거 있잖아요. 놓아버리는 거 자체가 막 내가 했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에고가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요번에 또 제 자리에 대한 어떤 그걸 이제 놓아버릴 수 있는 어떤 계기, 어떤 뭐가 일이 딱 사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느껴지는 게, 아, 이게 내가 놓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놓아야 되는구나. 놓는 거예요. 계속 놓는 거를 계속해요. 이게 놓으니까 편안해지는데, 놓는데 순간 탁 놓아지진 않아요. 이게 진짜 책 떨어뜨리듯이 그냥 탁 놓아지진 않더라고요.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놓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하면서 놓는 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놓아버리라는 거를 이 내가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라고 하고 하는 그 압박이 있어요. 그 압박을 놓아버리라는 압박을 갑작스레 끝내는 일이다. 마음속의 압박을. 그래서 탁 놓는 거지 하나 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뭔가 결정도 탁 해야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놓아버리면 마음이 놓이고 놓아버림을 하잖아요. 마음이 놓이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한결 기쁘고 홀가분해진다. 아, 놓아버리면 홀가분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의 압박을 갑작스럽게 놓듯이 끝내는 일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기제가 실제로 그러하며 누구나 때로 그런 경험을 한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심하게 말다툼을 하느라 화내고 언짢아 하다가 불현듯 모든 일이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화내고 말다툼 하다가도 언짢고 화나다가도 불현듯 그냥 일이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터지고 웃음이 터지고 압박이 풀린다. 압박이 풀린다. 화나고 겁나고 욕본다 싶다가 문득 기쁘고 홀가분해진다. 홀가분.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거 자기는
피자나 치즈 들어간 걸 이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신랑하고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방에 들어가 있다가도 피자 먹을래? 그럼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정말 먹는 거에 단순하구나 그랬더니 한대요. 그러면 신랑도 뭐 웃어 죽겠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야 그게 오히려 의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한 게 오히려 쟤는 뭐 먹는 거 가지고 아이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그 먹는 거 갖고 꼬시면 다 풀리는 거예요, 화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을 제가 오랫동안 저 내 말 안 듣고 말이야.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러고 제가 이렇게 밀쳐놨던 게 꽤나 오랜 시간을 그렇게 밀어놨어요. 꽤, 꽤 오래됐죠. 10년이 넘은, 아니다. 위드그룹이 생기면서 위드그룹이 8년 됐나? 10년까지는 아니지. 그래서 도와준 게 있으니까. 미드그룹이 8년 됐나요? 생긴 지? 그때 그룹 생길 때부터 이제 안 되겠다. 넌 저기 공부 안 하는 그룹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참 단순하게, 또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웃어 죽겠다고 웃는데. 근데 아니, 내 먹을 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좋아하는 걸 놔두고 굳이 그 화낼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놓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까지도 놓아야 되는데, 그래도 단순한 게 그냥 일이 해결이 빨리빨리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저도 좀 오래 가는 형인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야, 그래. 요새는 그냥 단순하게 좀 빨리 놓고 다시 이제 다시 단순하게 빨리 놓으려고 이제 계속 그래요. 놓는 거를 계속. 그래서 좀 놓으려고 계속 하는데 조금 시간이 전보다는 제 기준이죠. 전보다는 조금 빨라졌는데 다 각자 틀릴 겁니다. 그렇죠? 네, 시간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그렇죠. 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는데 빨리 놔야 된다는 거야. 빨리 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화나고 겁나고 욕본다 싶다가 문득 기쁘고 홀가분해지는 것이 예, 놓아버릴 때, 불현듯 놓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에서든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보라. 놓아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상상을 먼저 시크릿을 하라네요. 하라고 하시는 거야. 시크릿을. 놓아버렸을 때 내가 얼마나 모든 게 자유롭고 또 뭔가 원하는 돈이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뭐 이게 다 무의식에 쥐고 있는 게 있잖아요. 다 내려놓았을 때 진짜 막 불가분해가지고 뭔가 뻥 뚫려가지고 그냥 돈도 술술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걸리는 것도 없고 누가 뭐라 하도 그냥 허허하고 웃을 수 있는 상태를 상상해보라. 상상하세요. 그죠? 상상해보라. 늘 기쁘고 홀가분하게 느낄 뿐, 늘 그냥 기쁘고 홀가분하게 느껴야 되는 거. 내가 쥐고 있는 거는 내 생각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 생각을 또 쥐고 있어. 또 놓아버리는 거죠. 남편에 대한 생각이 이러든 저러든 또 놓아버리고, 그냥 계속 놓아버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쁘고 홀가분하게 느낄 뿐, 기분 탓에 난처할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기법의 목적이다. 놓아버림, 항복의 기법의 목적이다. 놓아버리는 거, 홀가분한 기분을 느낄 때. 근데 내가 무거워, 생각이 복잡해. 그건 내가 생각을 쥐고 있는 것이지, 놓아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죠. 놓아버림. 책이, 그쵸? 공부하시는 분들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 안 하셔도 다시 와서 하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공부를. 그쵸? 네. 다시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그죠? 네. 줌으로라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놓아버려야 우리가 기쁘고 홀가분한 상태가 되는 거를 이제 또 경험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즉, 마음만 먹으면, 놓아버리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내 자신을 알면서 내가 마음을 먹으면 의식적으로 몇 번이든 놓아버린다. 의식적으로 몇 번이든 계속 또 놓고, 그래,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계속 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낄지는 내게 달린 일이다. 내가 어떻게 느낄지,
내게 달린 일이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을 보고 나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반응의 피해자가 아니다. 더 이상 반응에 내가 세상을 보고 내 마음에 반응을 하고 내 반응에 피해자로서 있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놓아버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놓아버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놓아버림을 하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단물을 자꾸 찾고 있어요. 단물을 찾고 있어요. 피해자로서 안 내려놓고 계속 단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반응의 피해자가 아니다. 세상을 보고 반응하고 있는 나는 피해자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막, 응? 막 그러는 거죠. 그걸 붙들고 그래서 선생님이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마음에서 있다. 그렇게 마음을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붙들고 마음에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선생님을 붙들고 계속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피해자로서의 내가 나한테 내가 해놔 놓고 그죠? 자기가 옷에다 물을 부어 놓고서 물 맞았다고 어디 하네 그러면 그래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나한테 해놔 놓고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해놓고 그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의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 반응의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놓아버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한 것으로 부처님은 놓아버려라라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한 것으로 놓아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반응할 때 생기는 압박을 없앤다.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압박들을 그냥 없애는 거, 놓아버려, 없애는 거. 그 압박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압박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생각한다. 생각은 잘 된 것만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놓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놓아버리는 거. 생각이 많으면 신념이 어릴 때 신념으로 생긴 신념 체계들과 신념과 더 강화가 돼가지고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결국은 신념대로 답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때는 내 신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벗어날 수 있는 안내를.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게 진짜 영적으로 확장되는 영적인 의식 성장하는 하기 좋은 가장 좋은 회사가 이 회사다. 베라를 하는 회사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볼 때. 이거 굳이 안 하면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굳이. 그렇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먹고 안 벌고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뭐 압박받는 것도 없죠? 압박이 싫어서 안 한대요. 근데 그 압박은 내가 놓아버려야 될 것인데 압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반응할 때 생기는 압박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놓아버림을 많이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내가 뭘 압박을 받고 있지? 무엇을 지고 있지? 그럼 그것들을 잡고 계속 놓아버림을 한번 연습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22, 23일은 깨달음 시크릿이에요. 저 깨달음 시크릿이 시간이 있어서 깨달음 시크릿, 네. 유전적인 신념 찾으러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하고 오늘 명단 정리도 좀 해보고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시는지 또 집중해서 한번 초대를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동서가 해지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네, 마치겠습니다.